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팩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제가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그라운드 보이시죠? 경기 시작 전이라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저쪽에 우승 배너까지 걸렸으니까 괜히 더 설렙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구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원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미국 대학 입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곳 캘리포니아 LA 북쪽에서 1시간쯤 떨어진 동네인데요. 지난번에 바로 이 동네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렸었어요.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서 올해 아이비리그 합격자 7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6명이 아시안 남학생, 나머지 1명이 동유럽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터내셔널은 올해 처참하다던데 맞을까요? 시민권이 있어야 붙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쓰셨고요. 이번 입시에서 아시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외국 국적 이공계 남학생들이 처참했다는데 시민권자 아시안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분들이 우리는 이번 입시가 처참했다고 하시는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안에 사는 우리 동네 말고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학을 두드리는 분들의 입시는 진짜로 어땠는지, 정말 참혹했는지 제가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느낌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 비자 통계 국제교육연구소 IIE가 해마다 내는 오픈 도어스 리포트, 미국 국제교육자협회 NAFSA의 보고서, 그리고 미국 대학 공통 지원서인 커먼앱 데이터, 이런 공개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출처는 유튜브 밑에 디스크립션에 달아두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소개하면 저는 2014년에 유학으로 미국에 나와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영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제 일터에서 매일 보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귀중하시니까 결론부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 입시가 참혹했다는 느낌은 절반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 학생 비자가 정말 빡빡해졌고 신규 외국인 학생 숫자가 크게 줄었어요. 특히 가장 최근인 2026년 입시는 시민권 없는 한국 지원자한테 더 불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통념과는 다릅니다. 외국인이 힘들어진 건 대학이 외국인을 안 뽑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작년엔 외국인을 더 붙잡으려고 합격을 늘린 대학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합격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셋째, 그럼 진짜 무너진 게 뭐냐? 합격이 아니라 합격 다음 단계,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고 졸업 후 남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참혹함의 정체는 불합격이 아니라 불확실성, 그리고 비자라는 벽입니다. 영상 디스크립션에 챕터별로 타임스탬프를 다 걸어놨으니까 궁금한 부분만 골라보고 싶으시면 거기서 해당 챕터를 누르시면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자가 빡빡해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 국무부 통계를 보면 2025년 전 세계 학생 비자 거절률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청한 3명 중 1명 이상이 거절당한 거고 10년 사이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인도는 거절률이 2023년 36%에서 2025년 61%로 치솟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2025년 5월 말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에 신규 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필 가을 입학을 앞둔 피크 시즌에요. 3주 뒤에 재개됐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전부 공개로 바꿔서 영사가 들여다보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가을 신규 외국인 학생이 17%가 줄었습니다. 팬데믹을 빼면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비자 거절률이 대학 합격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 유학은 관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학이 나를 뽑아주는 합격, 다른 하나는 미국 정부가 비자를 내줘서 실제로 입국하는 단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 결정합니다. 합격은 대학이, 그리고 비자는 국무부, 이 다른 기관이 결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절률 35%나 신규 입학 17% 감소는 전부 두 번째 관문, 그러니까 비자와 입국 쪽 숫자입니다. 대학이 합격을 덜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달 2026년 5월에 NAFSA가 미국 대학 149곳을 조사한 더 최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봄 학기 기준으로 신규 외국인 학부생들이 작년 봄보다 20%, 대학원생은 무려 24%가 줄었습니다. 조사 학교의 84%가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작년 가을 17%였던 감소가 올 봄엔 더 깊어진 것이고, NAFSA는 이번 가을은 비슷하거나 더 나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것 봐, 다 줄었잖아. 참혹한 거 맞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감소가 대학이 외국인을 안 뽑아서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시점을 정확히 나눠서 봐야 합니다. 먼저 바로 작년, 그러니까 2025년 가을 입학을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UC 버클리인데요. 버클리는 2024년 가을에 외국인 합격 제한을 760건 해줬는데 2025년 가을에는 1469건을 줬습니다. 거의 2배로 늘린 겁니다. 왜 그랬는지 학교가 밝혔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실제로 등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합격을 더 줬다는 것입니다. 비자에서 빠질 걸 예상하고 오히려 더 뽑은 거죠. 프린스턴도 2025년 외국인 합격률이 12%에서 14%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엔 대학이 외국인을 안 뽑았다는 통념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학은 외국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2026년 입시는 어땠을까요? 2026년은 외국인들한텐 확실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커먼앱 외국인 지원이 9%나 줄었고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역대 최저였고 합격 데이터를 공개한 학교들은 외국인 비율이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한국 입시 컨설팅 쪽에서도 2026년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는 학생이 한국 국적 지원자보다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느끼신 참혹, 특히 시민권 없는 한국 지원자한테는 2026년에 실제로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힘들어진 건 대학이 국적을 보고 일부러 떨어뜨려서가 아니라 비자 불확실성, 지원자 폭증, 그리고 돈 문제 때문입니다. 대학은 바로 작년에 오히려 외국인을 붙잡으려 했고요. 무너진 핵심은 합격장이 아니라 비자와 정책 단계입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인데요. 2025년처럼 외국인 합격 제한을 오히려 늘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에 새로 들어온 외국인 학생 숫자는 17%, 20%씩 줄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합격 단계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합격 다음 단계에서 무너진 겁니다. 첫째, 대학이 합격을 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비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중단이 되고 재개돼도 슬롯이 분 단위로 마감되고 거절률은 35%입니다. 비자를 못 받으면 가을 학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학을 미루거나 영국 같은 나라로 방향을 틉니다. 무너진 건 합격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입니다. 합격증은 받았는데 비자라는 그 관문에 막혀 미국 땅을 밟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처참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찾은 데이터는 좀 의외였습니다. 먼저 커먼 앱을 보면 2025년, 2026년 시즌에 외국인 지원자가 전체적으로 9% 줄었는데 어느 나라가 줄었는지 명단이 나옵니다. 인도가 14%, 캐나다 13%, 나이지리아 17%, 가나 34%. 그런데 이 감소 국가 명단엔 한국이 없습니다. 명단에 없다고 한국이 한 명도 안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이 빠졌다는 건 적어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룹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한국 명문고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민족사관고는 2025년에 해외대학교 합격 198건, IB 7건을 냈고 용인외대부고는 177건, IB는 9건을 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전부 중복 합격 기준이라 한 학생이 여러 학교에 붙으면 다 카운트되는 방식입니다. 방금 그 좋은 숫자는 2025년 얘기고요. 가장 최근인 2026년은 학교마다 갈렸습니다. 민사고는 해외대 합격이 198건에서 166건으로 줄었고 외대부고는 177건에서 107건으로 줄었고 경기외고는 다르게 70건에서 118건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명문고가 다 같이 식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학교마다 엇갈린 겁니다. 게다가 민사고 감소도 자세히 보면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해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 자체가 43명에서 36명으로 줄어서 총합이 준 거고 학생 한 명당 합격 건수는 여전히 4건 이상으로 같았습니다. 최상위권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합격자도 민사고가 5명으로 한국 최다였고요. IB 합격률은 2026년 예일이 4.59%에서 4.24%로 살짝 내렸지만 이건 전 세계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적용된 거지 한국 학생만 꼭 집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명문고 데이터로는 참혹이라고 할 만큼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본 건 주로 유명 명문고가 공개한 결과이고 한국 학생 전체 데이터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 학생은 잘 됐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나라끼리 비교해보면 한국이 인도나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참혹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한 시민권자가 유리했다는 건 같은 한국계 안에서의 비교라 별개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입시가 어려웠던 데는 트럼프 정책 말고도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방아쇠를 당긴 위에 원래 쌓여있던 압력들이 겹친 겁니다. 제가 여기서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원자가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외국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폭증한 건 미국 국내 지원자입니다. 커먼앱 전체 지원 건수가 작년보다 5% 늘어서 940만 건 육박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요즘은 미국 학생 한 명이 예전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 지원하거든요. 커먼 앱으로 클릭 몇 번이면 10군데, 20군데 넣을 수 있으니까 한 명당 평균 67군데씩 지원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커먼 앱 자체는 1975년부터 있었던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가입한 대학이 900곳 넘게 늘고 온라인으로 점점 쉬워지면서 한 명이 지원하는 학교 수가 해마다 불어난 거죠. 거기다 시험 점수를 꼭 안 내도 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나도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1세대 대학생,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학을 안 나와서 집안에서 처음 대학에 가는 학생이죠. 이런 학생이나 소수계층 지원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원은 줄었는데도 미국 국내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명문대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상위권 합격률은 살인적입니다. 칼텍은 3.78%, 하버드는 4% 초반입니다. 솔직히 짚으면 이 두 수치는 사실상 작년 기준입니다. 칼텍은 올해 정확한 합격률은 아직 안 냈고 하버드는 올해 합격률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두 학교 모두 몇 년째 3, 4%대 초저 합격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릿수는 그대로인데 지원자가 늘면 누구한테나 더 어려워지는 거죠. 둘째, 기부금 세금입니다. 2025년 7월에 통과된 법으로 대학 기부금에 매기는 세금이 기존 1.4%에서 최대 8%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세금은 기부자가 아니라 대학이 냅니다. 대학이 기부받은 돈을 모아서 투자로 굴리는데 여기서 나온 투자 수익에 대학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최대 8%냐면요. 학교가 얼마나 부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제이거든요. 학생 한 명당 쌓아둔 기금이 적은 학교는 낮은 세율이고 학생 1인당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최상위 부자 학교일수록 단계가 올라가서 최고 8%를 묻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하버드 같은 곳이 가장 세게 맞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기부자가 아니라 대학 곳간을 직접 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명문대 기부금 지출의 절반 정도가 학생 장학금으로 쓰이거든요. 여기서 입시 용어 두 개만 쉽게 짚고 갈게요. 하나는 리드 블라인드. 합격을 정할 때 이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예 안 보고 오직 실력으로만 뽑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needs aware. 이건 합격을 정할 때 이 학생이 돈을 낼 수 있는지도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needs aware 학교에서는 장학금이 많이 필요한 학생일수록 합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한테까지는 need blind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도 돈 벌 것 없이 실력으로만 뽑는 학교는 미국에도 손을 꼽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애머스트, 다트머스, 보든, 그리고 최근 합류한 브라운과 노틀데임 같은 곳들인데 다 합쳐도 10곳 안팎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외국인한테는 needs aware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세금 때문에 대학 장학금 예산이 쪼들리면 돈이 필요한 외국인부터 떨어지기 쉬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에세이 탐지 문제입니다. 그럼 대학이 진짜로 AI를 썼는지 검사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은 AI 탐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문제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의하면 이런 탐지 프로그램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에세이를 인공지능 작성으로 오판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토플 에세이의 61%를 인공지능이 쓴 걸로 잘못 판정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원어민이 두세 배 더 억울하게 의심받는 거죠. 그래서 탐지기만 믿기보다 프린스턴이나 애머스 같은 학교는 선생님이 직접 채점한 과제물을 제출하게 해서 진짜 본인이 쓴 글인지 확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외국인 입장에서는 에세이가 의심받을 위험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사람들이 입시가 참혹했다고 할 때는 보통 합격, 그러니까 붙느냐, 떨어지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합격을 기준으로 보면 참혹했다는 느낌은 절반은 진짜입니다. 2026년 입시에서 외국인 합격은 실제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역대 최저였고 시민권이 없는 한국 지원자는 시민권자보다 불리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절반은 통념과 다릅니다. 그게 대학이 외국인이라서 일부러 떨어뜨려서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만 해도 버클리는 외국인 합격을 2배로 늘렸으니까요. 합격이 어려워진 건 국적 차별이 아니라 지원자 폭증, 장학금 예산 압박, 비자 불확실성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합격보다 더 결정적인 벽은 그 다음 단계, 바로 비자입니다. 거절률 35%, 신규 17%에서 20% 감소, 인터뷰 중단, 소셜미디어 검사. 진짜 무너진 지점은 합격률이 아니라 이 비자라는 벽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자녀를 미국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진짜 조언은 이겁니다. 이제 합격률만
보지 마시고 공개된 학부 데이터만 보면 모든 학교가 외국인을 일괄적으로 닫아버린 건 아닙니다. 진짜로 봐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비자를 제때 받을 수 있는가? 입학 시기를 맞출 수 있는가? 졸업 후에 OPT, 그러니까 졸업생이 일정 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가? 이 비자와 졸업 후 정책이 이제 합격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멀쩡히 다니던 학생도 신분이 갑자기 종료된 사례가 4,700건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신분이 부당하게 종료가 되면 그걸 바로잡으려는 이민 변호사가 법원에 긴급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법원 명령으로 신분을 되돌린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걸 학교가 해주냐? 많은 경우가 해줍니다. 큰 대학은 국제 학생만 전담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일부는 아예 이민 전문 변호사를 두거나 로펌과 연결해줍니다. 작년 사태 때만 해도 이런 학교 지원팀이 학생들을 실제로 도왔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어떤 데는 탄탄하고 어떤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은 잘 합격하는 전략만큼이나 잘 머무는 전략, 그러니까 학교의 국제 학생 지원이 탄탄한지, 이런 이민 법률 지원이나 변호사 네트워크를 학교가 갖추고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머무르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번 달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5일 국토안보부가 아주 중요한 규칙을 백악관 예산실에 넘겼습니다. 이게 뭔지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외국 학생 비자는 duration of status, 우리말로 신분 유지 기간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국할 때 몇 년까지라는 만료일을 딱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 신분만 제대로 유지하면,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학교를 계속 다니기만 하면 학위가 4년 걸리든 7년 걸리든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박사처럼 오래 걸리는 과정도 알아서 커버가 됐던 거죠. 그런데 새 규칙은 이걸 없애고 입국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학위를 4년 안에 못 끝내는 학생은 어떻게 되냐? 4년이 다 차기 전에 이민국에 따로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도 내고 심사도 또 받아야 합니다. 예전엔 그냥 학교만 다니면 자동으로 유지되던 게 이제는 매번 정부에 더 있게 해주세요 라고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졸업 후에 떠나야 하는 유예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빠르면 2026년 가을 신입생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4년 비자 상한 루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루머가 아니라 실제 최종 규칙 심사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준비하신다면 합격이 아니라 이런 규칙들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비자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차분하게 현실을 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면 막연한 공포도 막연한 낙관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미국 유학 준비하는 분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원하셨던 분들은 실제로 어떠셨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